자, 지난 시간 특강 결석자들 위해서 녹화본 지금 촬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특강이 1교시, 2교시로 구성되었는데 1교시 특강 마이크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원장님 강의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1교시에 해당하는 부분만 선생님, 실장님이 빠르게 촬영을 하고 2교시 거는 원장님 현장 강의 녹화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요 프린트 원장님이 전달해 주신 거 33페이지에 개념 11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 나갈 거냐면은 개념 11부터 해가지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개념 16까지 나갈 거예요. 개념 16까지. 그러면은 얘네들 페이지는 각각 어떻게 되냐면은 개념 11은 33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개념 16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43페이지. 내용을 간단하게 쫙 나갈 겁니다. 개념 설명 간단하게 하고 여기 부분은 어렵지가 않아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개념 설명 간단하게 하고 그 밑에 1번 정도만 풀면서 그에 딸린 밑에 문제들은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 11, 33페이지부터 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요거는 우선은 그 전에 진도가 이미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식만 한번 좀 체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좌표평면 소환하시고 요 위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y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을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ax 플러스 그 다음에 by 플러스 c는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p라는 점이 이렇게 있대. 이 친구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할게요. 괜찮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점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요만큼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거인 거잖아, 그치? 화면 넘어 있어도 한번 입으로 중얼거려 볼까요? 이 거리 어떻게 되죠? 거리는 어떻게? 우선은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뭐 한 거 제곱하고 더한 거에 루트 씌운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점에 x좌표 여기 넣어주시고 그러면은 x1 더하기 그 다음에 요 점에 y좌표 여기 넣어주시고 b y1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c 넣어주신 다음에 우리 거리는 항상 뭐 나와야 되는 거니까 거리는 절대값 붙여줘야 되겠지. 양수 나오도록. 이렇게 써주시면은 요 점부터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구한 겁니다. 아시겠죠? 요 증명 과정은 어떻게 해야 돼? 증명 과정은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 하나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뭐 t라고 잡은 다음에 여기 자리에다 t 넣으면 y좌표 표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 사이, 점을 이은 이 직선이 이 직선과 무슨 관계? 수직 관계니까 곱하기 하면은 마이너스 1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요 직선 자리에 있는 이 t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은 이런 식으로 증명까지 할 수 있겠죠. 증명 과정은 전 특강에서 한 거니까 여기서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공식만 한번 우리 체크를 해봤고 그러면은 요거 바탕으로 바로 밑에 있는 1번 문제 하나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점이 몇 컴마 몇이래? 2,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직선 L이라는 친구는 3x-4y 5는 0이라는 친구래. 이 친구랑 이 친구 사이의 거리를 한번 좀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우리 공식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된다고? 우선은 x의 개수 제곱한 거 y의 개수 제곱한 거 y의 개수는 마이너스 하지만 제곱하면 16이겠네? 그치? 요거에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x자리에 점의 좌표 x좌표 넣어주시면 6이고요. 그 다음에 y자리에다가 점에 y좌표 넣어주시면 4네요. 빼면은 마이너스 4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 절대값 닫아주시고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루트 25니까 5 될 거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거 빼시면은 2고 빼면은 마이너스 3인데 절대값인 거니까 3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3분의 5, 5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개념 12로 넘어갈게요. 페이지는 34페이지.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좌표평면 소환하시고 x는 x좌표, y좌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이렇게 두 직선이 있어. 얘네들이 근데 평행해야 되겠지. 평행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여기서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면은 거리를 구할 수가 없잖아. 만나면 거리가 0인 거니까. 평행하다는 거는 이 두 직선 사이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것을 의미를 할 것이고.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 직선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 직선을 오케이. 이 직선을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친구라고 할게.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2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이라는 직선이라고 할게요. 괜찮죠? 그러면은 아까는 어떤 상황이었어? 개념 11은 뭐였어? 직선 하나가 있으면은 직선 밖에 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까지 거리 구하는 거였잖아.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쵸? 지금 이 거리가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개념 11이랑 동일하게 풀면 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다 1 하나 넣어볼까? 그러면은 이 직선 위에 한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x자리에다 1 넣으면은 x자리에 1 넣어서 계산해 주세요. 2개 넣으면은 6이고요. 6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네. 선생님 이거 그러면은 이 밑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냥 그래프가 조금 이상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를 그냥 1, 마이너스 6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 1, 마이너스 6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나온 거야? 이 직선의 일반형에다가 임의의 점 하나를 내가 잡고 싶은 건 잡은 거야. 그러면 여기가 1,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서로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냥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념 12에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풀면 된다? 뭘로 바꿔서 풀면 된다는 거예요.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구한 다음에 그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된다. 아시겠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개념 12의 문제 12번 보도록 할게요. 알죠? 다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좀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직선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랑 그 다음에 4x-3y 플러스 5는 0이라는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좀 구해보래. 한번 구해보자고요.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우선은 얘가 좀 만만해 보이니까 여기 자리에다가 1 넣어볼까? 그러면은 x좌표가 1일 때 여기 1 넣으면은 4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4고 y 앞에 계수인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은 이 친구 이 직선 위에는 1,3분의 4라는 점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뭐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리를 구하면은 그것이 이 직선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과 어떻다? 서로 같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직선에서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개수끼리 우선 제곱한 다음에 더해주세요. 16, 9. 그러면 25네요. 그쵸? 그 다음에 x자리에다가 한 점에 x좌표 넣어주면 4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기 딱 좋네. 여기에다가 y좌표에다가 이 점에 y좌표 넣어주시면은 3분의 4 넣어주면 약분해가지고 마이너스 4 되네. 뒤에 거 그대로 적어주고 플러스 5 맞죠? 오케이. 절대값 닫아주시면 루트 25니까 계산하면 5일 거고요. 계산하시면은 5 나오네. 따라서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5인데 이 5가 뭐랑 같다?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랑도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11, 12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혹은 두 평행한 직선 간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전부 다 개념 11로 바꿔서 푸시면 되시겠습니다. 개념 13 넘어갈게요. 페이지는 39페이지. 이번에는 원의 방정식을 나갈 거야. 선생님, 원의 방정식? 이게 원이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 원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거리가 전부 다 일정한 이런 점들을 다 모아둔 거 아니야? 그쵸? 이런 친구를 모아두면 이런 식으로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건이 뭐라고?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이런 점들을 다 모아둔 게 뭐다? 원이라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좌표 평면상에 한번 표현해 볼 거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에 a, b라는 친구가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임의의 점 x, y라는 친구가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이었으면 좋겠대? r이었으면 좋겠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이 친구가 뭐니까? 이 친구가 기준이니까 이 기준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요? 이 거리가 r이기만 하면 된다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r 떨어져 있으면은 x, y라는 임의의 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봅시다. a, b라는 친구로부터 이렇게 안 나오지? 분필이? x, y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몇이었으면 좋겠다고? r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한번 써볼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어려운 거 아니지? 이거 다 아실 거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이 길이랑 이 길이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이 길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지금 그거 할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뭐예요? y좌표끼리 빼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y에서 이 친구의 이 점의 y좌표인 b를 뺀 다음에 제곱해주면 되겠네. 이해돼요? 그 다음에 근데 선생님 왜 지우세요 갑자기? x 먼저 쓰려고. 괜찮죠? 요만큼의 거리는 몇이야? 이 점의 x좌표에서 이 점의 x좌표를 빼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x에서 이 점의 a좌표인 x좌표인 a를 뺀 다음에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거리는 이 점의 y좌표에서 이 점의 y좌표를 빼주면 이 길이 나오는 거 맞죠? y-b의 제곱에 원래는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거든. 루트를 씌운 게 몇이어야 되는데 거리가 항상 몇이어야 된다고? r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선생님 루트 있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좀 제곱할게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제곱할게. 이런 식으로 제곱하면은 등식이니까 이쪽에도 제곱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쓴 요 식 보이시나요?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어디를 기준으로? a, b라는 이 점을 기준으로 임의의 점 x, y까지의 거리가 r로서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x, y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 x, y를 다 모아보자고. 거리가 몇이기만 하면 된다에 r이기만 하면 된대. 그럼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거잖아.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거잖아.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거잖아. 그런 점 다 모아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만들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원이 만들어진다고요. 선생님 알 것 같습니다. 뭘 알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요. 중심이 a, b고요. 그 다음에 그 중심으로부터 임의의 점까지 x, y라는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가 r로서 일정한 점들을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맞아요.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 바탕으로 뭐 할 거냐면은 개념 13에 1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바로 밑에 제일 쉬운 거.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면은 설명 더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쌤한테.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1이래요. 근데 요거 1로 볼 거야? 1로 보는 게 아니라 1의 제곱으로 보자. 왜냐면 원래는 뭐였으니까. 이 친구 루트 씌운 게 이 거리로 일정하다라는 식이었던 거잖아요. 그쵸? 중심이 어디고? 2,3이고 2,3으로부터 임의의 점 x, y까지의 거리가 1로 일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루트 보기 싫어가지고 제곱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친구의 중심은 몇이에요? 이 원의 방정식의 중심은 어디예요? 2,3인 거야.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반지름은 뭐야? 반지름은 1인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굳이 한번 그래프로 표현해볼까? 그래프상에 표현해보자. 중심이 몇이고 2,3
3이고요. 2,3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어야 된대? 1이어야 된대. 이러한 원을 의미하는 거겠네. 이 원의 방정식. 이 원의 방정식이 뭐라?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바로 이 원의 방정식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원의 방정식까지. 한 장 넘겨서 개념 14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14. 뭐냐면은 지름의 양 끝점이 뭐가 됐대? 주어지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냥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어떤 거가 더 주어졌다고?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케이스야. 요것도 여기 보면은 막 블라블라 뭐가 적혀 있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요거는 바로 뭐부터 넘어갈 거냐면은 개념 14 밑에 있는 1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마이너스 2,3과 그 다음에 4,5라는 이 두 점을 뭐 한대?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겠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원을 예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 두 점의 양 끝, 이 원의 지름상에 양 끝점에 뭐가 있는 거라고? 하나는 마이너스 2,3 있는 거고요. 선생님 마이너스 2,3 여기 있는 거 맞아요? 아 그냥 우선 표현하는 거야. 괜찮지? 4,5라는 친구는 여기 있대. 그랬을 때 이 양 끝점에 이 친구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을 한번 좀 구해줄래? 라는 게 문제야. 그럼 봅시다. 아까 개념 13에서 원의 방정식에서는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만 알면 됐었어? 원의 중심이랑 그쵸? 그 다음에 반지름만 알면은 우리가 원의 방정식 표현할 수 있었잖아. 원의 중심이 a, b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임의의 점 x부터 이 중심의 x좌표를 뺀 거의 제곱, 그 다음에 임의의 점의 y좌표에서 중심의 y좌표인 b를 뺀 거에 제곱한 것은 반지름을 뭐 한 거랑 같다? 제곱한 거랑 같다. 요 식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y 평면상에서 원의 방정식을 나타낸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도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만 알아내면 돼요. 그럼 봅시다. 중심은 어떻게 구할까? 중심은 두 점 사이에 중점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중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약 x는 x좌표끼리 더해주고 y는 y좌표끼리 더해준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x좌표끼리 더해봅시다. 더해보시면은 2고요. 나누면은 1이네요. y좌표는 2개 더하면 8이고요. 나누면 4네요. 중심의 좌표는 몇이었던 거야? 1,4였던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지름 길이를 구할 거예요. 반지름 길이. 반지름 길이 어떻게 구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다음에 그거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 길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한번 써봅시다. 공식이랄 것도 없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4,5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3일 때 이렇게 생겨먹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해야 돼? 5에서 3을 빼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에서 이거를 뺐으면은 순서만 지켜주면 돼. 이 점의 y좌표에서 이 점의 y좌표를 빼는 순서였으면 이 점의 x좌표에서 이 점의 x좌표를 빼는 순서로 그 다음에 양수로 만들어 줄 겁니다.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거에서 이거 뺐으니까 4에서 2를 빼면은 6이겠네요. 괜찮죠? 이거 제곱하면은 4고요. 이거 제곱하면 36인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요만큼의 거리인 거니까 루트 씌워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 구하고 있는 거야. 요거는 4 곱하기 루트 계산하면 완벽하게 마무리 좀 하자. 요거 계산하면 2 루트 10이네. 아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 루트 10이니까 절반인 요만큼의 길이는 몇이야? 루트 10이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반지름이 몇이었다는 거예요? 반지름이 루트 10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지금 원의 방정식을 완성시키기 위한 두 가지 조건 다 체크한 거 맞아요? 중심이랑 반지름 전부 다 체크된 거잖아. 그치? 그럼 원의 방정식 한번 써볼까? 써봅시다. 우선은 임의의 점의 x좌표에서 중심의 x좌표 뺀 거의 제곱, 임의의 점의 y좌표에서 중심의 y좌표를 뺀 거를 제곱한 거는 요만큼의 길이를 뭐 한 것과 제곱한 것과 같다.
요게 어떤 방정식인 거야? 양 끝점이 2,3이랑 4,5인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한 겁니다. 그 과정 안에서 중심은 어떻게 구했고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구했는지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개념 15. 개념 15는 좌표축에 접하는 방정식이에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오,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해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좌표축에 접한다. 자, 봅시다.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뭐 할 거냐면은 접하긴 접하는데 X축에 먼저 접하는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축에 접하려면은 이런 상황인 거 맞아요?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겨먹는지 한번 보자고. 여기가 A,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몇 컴마 몇이야? 이 점이랑 무슨 좌표는 똑같을까? 그렇죠. X좌표는 똑같습니다. 분필 하나만 가져올게요. 잠깐만. 아니다. 이 점이랑 X좌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몇 컴마 몇? A, 0.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그 다음에 굳이 표현 한번 해보자. 안 돼. 이거 분필이 너무 짧아서 드르륵이 안 되네. 봅시다. 여기는 몇 컴마 몇이에요? X좌표는 0이잖아.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이만큼의 길이랑 같으니까 B인 거고. 근데 봐봐봐.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 이거 지금 첫 번째가 근데 무슨 케이스였어요? X축과 뭐 하는 경우? X축과 접하는 경우였어. 뭐가? 원이. 그치? 그랬을 때는 우리가 중심의 좌표는 이미 A, B라고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뭐만 알면 돼? 이 원의 반지름만 알면 돼.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만큼의 길이 몇인데 이 점의 Y좌표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몇이구나. 원의 중심의 Y좌표인 B인 거구나. 그러면 요거 바탕으로 우리 원의 방정식 세워볼까요? 임의의 점 X에서 중심의 X좌표를 뺀 거의 제곱.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의 Y좌표에서 원의 중심의 Y좌표를 뺀 거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과 같다는 건데 반지름이 몇이라고요? 이 점의 Y좌표인 B랑 같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곱한 거랑 같다. 근데 이거 외우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야. 그려놓고 생각하면은 1초면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요번에는 어떤 케이스를 볼 거냐면요. 요번에는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Y축과 접하는 케이스를 할 거예요. 근데 Y축과 접하는 것도 좀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쉬울 것 같죠? 그치? Y축과 접하는 거는 굳이 해야 되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지름이 몇이야? 이 점의 무슨 좌표랑 똑같아? 그렇죠. X좌표랑 똑같아요. 중심좌표 나와 있잖아. 그치? 중심 몇이래? A, B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 점의 X좌표인 A래.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이 친구의 원의 방정식 구해봅시다. 임의의 점 X에서 A를 뺀 거의 제곱. 임의의 점의 Y좌표에서 원의 중심의 Y좌표 뺀 거 제곱은 반지름 길이랑 같은데 반지름은 이 원의 중심의 X좌표랑 똑같다. 근데 그거를 뭐 한 거랑 제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앞에 뭐 하나씩 본 거냐면 X축이랑 접하는 경우랑 방금 지은 것처럼 Y축이랑 접하는 경우로 본 거거든. 그러면 X, Y축 두 개랑 다 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더 쉬울 것 같아. 삐뚤삐뚤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런 케이스 맞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게 뭐야? 지금 X축이랑도 접하고 있고 Y축이랑도 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접하고 있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Y쪽으로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전부 다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 거리는 같을 거야. 몇으로서 같을 거냐면은 이 원의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을 겁니다. 그러면은 반지름이 몇인지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R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도 몇일 거야? R일 거야. 그러면은 그대로 평행 이동시키면 요만큼의 거리도 R일 거니까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일까요? X좌표가 R, 그 다음에 Y좌표가 R이니까 R, R일 거예요. 오이? 너무 쉽네? 중심의 좌표는 R, R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R이에요.
그래서 x, y축 전부 다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x-r에 제곱 y-r에 제곱 잘못 썼어 는 반지름의 제곱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것도 외울 건 아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는 좀 너무 쉽기 때문에 풀지 않을 거고요.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페이지 43페이지의 1교시의 마지막 주제였던 해당 내용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개념 16 보도록 합시다. 개념 16이 뭐냐면요. 지우자. 개념 16 다 끝났네? 그쵸? 2교시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원장님 거 수강하시면 되겠어요. 전 지금 못 쓰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나타내는 도형은 무엇인지 한번 좀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근데 이거 x에 대한 제곱이 있고 이것도 y에 대한 제곱이 있네? 맞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 어떻게 식을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 생각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치, 우리 이렇게 이거랑 이 친구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어디에서 많이 했었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때 이런 과정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나?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예시를 통해서 풀면은 바로 이해돼요. 어려울 게 하나 없습니다. 정답부터 말하면은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의미하는 도형은 뭐냐면은 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친구. 왠지는 예시를 통해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봅시다. 44번 보도록 할게요. 개념 16의 밑에 문제 44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는 0이라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무슨 도형이고 그 도형의 성질을 좀 말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 그럼 뭐 할 거냐면은 선생님이 이 친구를 이렇게 냅둘 것이 아니라 괜히 지웠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좀 같이 써볼게. 괜찮아요? 그러면 나 여기에 뭐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냐면은 만약에 플러스가 아니라 맞군요. 플러스 1이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없었던 거니까 빼기 1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더하기 빼기니까 없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x랑 1을 모한 거. 그렇지. 뺀 거를 제곱한 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앞으로. 그렇죠. 1차 항의 개수를 모한 거 반으로 나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대로 써줄게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은 넘어가서 이렇게 쓸 건데 센스 있게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거 어디서 봤던 식이죠? 우리 앞전 개념에서 봤었던 무슨 방정식? 그렇지. 원의 방정식. 그 중에서도 특히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이거의 값을 0 만드는 x값인 거니까 중심은 1이고 이거의 값을 0 만드는 y값은 0인 거니까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인 그런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잖아. 아하! 앞으로 이런 친구가 나오면은 1차항의 개수의 반을 써준 다음에 전체에 제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해졌었던 이런 상수항은 싹 다 여기로 긁어 모은 다음에 반대편으로 넘기면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반지름의 의미에 해당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조금만 더 어려운 거 예시로 하나 해볼까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48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48번 문제. 48번 보시면은 문제부터 한번 싹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 우선 x제곱이랑 y제곱이 있으니까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나는 원의 방정식으로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는 쉽게 들 것 같아요. 이 친구 바로 인수분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할 때 여기 들어가는 숫자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죠? 1차 항에 이거 x예요. 미안. 1차의
반을 써준다고 했어요. 이거 마이너스 6의 반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인 거잖아. 그거 제곱하자고. 더하기. 얘랑 얘랑 더하기 관계니까 더하기 써주는 거예요. y에서 여기는 뭐 써줘야 돼? y의 1차항의 개수 플러스 12인 거잖아. 그치? 그 친구 반으로 나눈 거는 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 봐봐. 이 친구 전개하면 얘 나오고요. 이것도 나오는데 뭐도 생겨버려요? 뭐가 생겨버려? 이 친구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플러스 9는 여기 없었잖아. 그치? 쌤 플러스 7 있는데요? 이건 냅둬. 알지? 이거 없다고 생각해 잠깐. 여기 상에 없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은 얘랑 얘는 생기지만 뭐가 또 생겨버려? 플러스 36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플러스 7 그대로 내려줄게요. 플러스 9랑 플러스 36이 있어야지만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올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여기 없었던 친구니까 뭐 해줘야 될까? 다시 한번 빼줘야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요 위아래 같다는 표시예요. x에서 3을 뭐 해주시고 뺀 걸 한 다음에 제곱해 주시고 y에서 6을 더한 거에 제곱. 선생님 이거 왜 안 빼요? 이거 그러면은 y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6이었나 보지. 그치?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넘길 거예요. 넘긴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이거는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을 뭐 한 거니까 제곱한 거니까 굳이 나 이렇게 한번 써도 돼요? 그쵸? 그러면은 이 친구는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3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었구나? 루트 45였구나. 루트 45 이거 5, 9, 45니까 3루트 5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반지름의 길이는 3루트 5고 중심은 3, 마이너스 6이었던 원의 방정식을 의미했던 겁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 것 중에서 그나마 요게 조금 이제 인수분해라든가 식을 변형하는 게 필요하러 하기 때문에 이거랑 관련된 문제 중에서 조금만 더 어려운 거 한 문제만 더 하고 그 다음에 1교시 보충 강의 녹화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요. 54번 문제 볼게요. 54번 문제. 페이지는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주어진 식이 이렇게 있어요.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8i. 선생님 저 이제 이것만 봐도 이 친구가 원의 방정식이란 걸 알 것 같아요. 그쵸? 알 것 같아. 근데 그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먹은 친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은 뭐가 됐으면 좋겠대? 원이 됐으면 좋겠대. 이게 선생님 이거 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이게 k 값에 따라서 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봅시다. 원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되고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이 있어야 돼서 그 점을 그 거리만큼 떨어진 점을 다 모아야 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 거리가 0이거나 뭐 당연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음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k 값에 따라서 이 거리가 음수로도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우선은 이걸 이렇게 둘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으로 한번 표현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거 잘할 거야. x에서 x의 1차 항의 개수인 플러스 10의 반인 플러스 5를 해주신 다음에 왜 이래? 제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y에서 y의 1차 항의 개수의 반인 마이너스 4를 써주신 다음에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 한다고 그랬어? 그대로 내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이 두 개, 이 친구 전개하면 얘 나오고요. 얘 나오는데 뭐도 나와? 플러스 25도 나오잖아. 그치? 이 친구 전개를 해봅시다. 이 친구 전개하면 y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8y 되는데 뭐도 나와요? 플러스 16도 나오잖아. 그치? 근데 이런 친구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한 41을 뭐 해주자고? 41을 빼주자고요. 이것도 47로 보고 또 계산 실수한다. 그치? 그러면은 봅시다. 요거는 그대로 써줄게요. x 플러스 5에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 더하기 2k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40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요거 반대편으로 2항 하도록 할게요. 여기 는 0 빠졌네. 는 0 써주시고요. 2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 하면은 부호가 어떻게 돼요? 2k 40이라고 적었었는데 요게 마이너스 2k 플러스 40이 되겠네요. 그쵸? 괜찮아요? 굳이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건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쓸게요. 제곱 루트 없어지는 거니까 원래 쓴 거랑 똑같은 건 맞잖아. 그치? 그러면은 봅시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원의 방정식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고, 중심은 각각의 괄호의 값을 0 만드는 각각의 xy 값을 불러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심의 x좌표는 마이너스 5, y좌표는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몇이야? 루트, 그렇지. 루트 마이너스 2k 플러스 40인데 봅시다. 우리가 반지름이라는 거는 항상 0보다 어때야 될까? 커야 돼요. 혹시 이거 등호 들어가도 돼? 안 돼? 안 돼.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0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등호가 들어가면. 그러면 그거는 원이 아니라 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값이 0보다 크려면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물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겠네요. 그쵸? 양변에 마이너스 40 빼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40보다 크다는 거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음수로 나눠주는 거니까 부등호의 변화는 있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무슨 뜻인 거야? k가 20보다 작아야지만 여기 나와 있는 원의 방정식의 반지름이 양수가 됨으로써 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이것도 막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특강 결석분 선생님이 대체적으로 녹화하는 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본 친구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은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또 학교가 멀어가지고 2월부터는 합류를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그런 멋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인재 선생님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